안녕하세요. 오늘의 종목 분석은 2차 전지 양극재로 대표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 LNF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특이해서 주가 보고 그다음에 내용을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요약을 넣었으니까요. 시간이 완되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 요약 부분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4만 3,500원에 끝났고요. 시간대가 시간대니까 어제 종가네요. 그죠? 시가총액은 8조 7,700억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22%고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16만 8,700원이었고요. 올 초 4월 3일 날 34만 9,500원 최고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는 44% 올랐고 고점에서는 30% 현재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요때 주가 크게 올랐다 떨어졌었죠. 이때 테슬라로부터 3조 이상의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느낌에는 공급 계약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받은 거 보니까 사전에 조금 정보 노출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받고 300일 이평선 부분에서 세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지금은 300일 이평선 부근까지 근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처음에 보게 된 이유가 일단 여기서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으로는 이 회사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요때 한번 큰 시세가 났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요것 때문에 지금 되게 짧아 보이는데 실적으로는 2,500원에서 뭐 4만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시기가 있었고요. 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때 LG화학과 관련이 있었고 2차전지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꿈틀꿈틀 되더니 2020년에 코로나19를 바닥으로 여기서부터 15배에서 20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험상으로 보면 한 10배 이상 주가가 오르면 그 주식은 이제 좀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는 게 상식인데 어쨌든 많이 올랐지만 좀 여전히 성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입니다. 수급은 외국인들은 작년에 매수 들어오고 주춤주춤하고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기관은 작년에 높은 수준에서 최근에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최근 1년 동안 작년 5월 11일부터 오늘 5월 10일까지 외국인은 약 70만 주 순매수고요. 기관은 64만 주 순매도입니다. 올해 2023년 것만 봐도 외국인은 46만 주 순매수인데 기관은 57만 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뭐 높은 성장성에 대비해서 기관들은 꾸준히 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용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하자면 LNF는 2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양극재라고 보통 하죠.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옛날 LG화학으로 주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니켈 복합계 양산 기술을 개발해 성공으로 글로벌 양극 소재 업체로 성장을 했고요. 주요 재료는 리튬, 니켈, 코발트 요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보시면 여기 원재료가 NCM으로 했는데 이게 아마 니켈, 코발트, 망간인 것 같고요. 전체 원재료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 매출의 99%는 수출이고요. 보면 내수보다는 거의 다 수출이고 매출액의 75%를 여기 보시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75%를 한 개 기업이 가져가고 두 개를 합치면 96%가 됩니다. 작년도 그랬죠. 작년 82% 한 기업이 정확히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그냥 추정을 하고요. 최근에 테슬라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출이 높다 보니까 환율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환율이 10%만 만약 하락하게 되면 손익이 약 320억이 적자가 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도 요 환율 하락이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최근에 주요 계약 사항이고요. 이건 1분기 보고서상의 주요 계약으로는 SK이노베이션으로 MCM, 니켈, 코발트, 망간계, 양극재 공급 계약이 있고, 이거는 2년 7개월까지 2년 7개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여기서는 언급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2월 28일 날 공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테슬라죠. 테슬라고 금액은 원화로 약 3조 8천억, 그죠? 3조 8천억이고, 그리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까지 해서 올해는 아마 이게 실적에 잡힐 게 없겠죠. 왜냐면 내년부터 납품하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미래의 상황을 굉장히 큰 금액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아까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설비 투자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분기보고서 오늘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극화 물질 증설을 하기 위해서 긴급 카페 증설을 하고 있다. 총 6,500억이고 그중에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6,000억 투자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3월 말까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쪽으로 현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년 2024년도 실적은 생각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이익 자본입니다. 이건 좀 지나간 얘기들인데 일단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보면 2011년부터 16년까지 이때 보면 다 2천억대죠. 매출이 큰 매출이 없고요. 그다음에 2017년, 18년에는 5천억대로 급하게 성장이 한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2019년, 20년에는 또 역성장을 보이다가 2020년부터 2021년에 9천억대, 그리고 작년에 3조 8천억대.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300%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4배죠, 4배. 그러니까 성장했고 2023년, 24년은 네이버 추정치로 아직은 뭐 추정사항일 뿐이고요. 하지만 작년 2022년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2011년, 15년까지 보면은 아주 숫자가 미미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주가가 10,000원, 20,000원 해도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숫자만 보면 뭐가 있나 싶어서 못 사는 거죠. 근데 이 숫자를 알면은 사겠는데, 그죠? 그래서 주식으로 대박 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2016년도, 18년도에는 200억대까지 숫자가 올라옵니다. 숫자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런데 또 2019년, 20년에는 다시 고만고만한 실적이 나오고 2021년 돼서야 큰 폭의 이익이 나고 2022년도에는 2,600억대 이익이 나면서 500%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는 시기고요. 23년, 24년은 그 연장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나왔고 숫자를 보면 매출액 1조 3,600억에 영업이익은 404억, 시장 전망치보다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6%나 급증했지만 이익은 약 23%, 작년에 530억에서 역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당기순이익도 160억 적자가 나오면서 숫자가 좋진 않았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오늘 나왔던 분기보고서 기준이고요. 현금이 2,200억에 유동자산 2조 7천억, 비유동자산 7,600억입니다. 총 부채는 2조 2,200억이고요. 자기자본은 1조 2,538억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177%로 좀 높은 편이고요. PBR은 6.98배가 나옵니다. 6.98배는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아주 과도할 정도로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그래, 부채와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4월 20일 날 교환사채 발행이 있었고요. 아마 아까 제가 설비 투자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자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달 금액은 약 6,628억 원이고요. 원화 기준으로 만기는 2030년, 그리고 조달 목적은 여기 보시면 시설 자금이 약 4천억, 그다음에 운용 자금으로 약 2,650억 쓸 예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교환가액은 43만 8,100원, 교환사채니까. 근데 다행히도 기존에 자회사,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230만 주가 200만 주가 넘는데 그중에서 150만 주를 이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가치 희석이나 지분 희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그나마 큰 악재가 아니고요. 오히려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상증자를 안 하고 이걸 교환사채 발행한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인 거죠. 그리고 PER 계산을 해봤는데 22년 단기순이익과 23년 예상 단기순이익을 봤을 때 현재 PER은 약 28배, 32배 수준입니다. 배당 순위는 사실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굳이 보자면 작년에 500원 배당했고요. 3년 평균은 500원, 0원, 50원 해가지고 183원이고요. 현재 주가 23만 3,500원으로 계산하면 0.08%. 아주 미미하죠.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미처 사업보고서로 체크가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보고서를 보아야 된다. 하나투자증권 4월 19일자 보고서고요. 당사의 약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높은 의존도, LG 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양 알 수 있죠? 그리고 경쟁사 대비 부족한 업스트림, 아마 생태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밸류체인.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고객사 다변화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그리고 현대기아 합작법인,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과 포드 이런 북미 진출과 관련된 합작법인들의 당사가 뭐 독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납품을 한다거나 이거에 대한 지금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부족한 업스트림 투자로 밸류체인을 잘 갖춘 업체 위주로 주가가 급등했다. 아마 에코프로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당사가 그 부분이 좀 많이 뒤쳐져 있다. 그래서 업스트림 투자가 구체화될수록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있고 당사가 좀 약하다. 그 주요 원인은 이제 양극재 캐파가 다르고 원재료 밸류체인이 내재화된 그리고 고객사가 다변화된 에코프로비엠을 장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어쨌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LMF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게 거래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1분기 실적도 이건 실적 발표 전인데 아쉽다고 얘기했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판가가 하락했고, 그다음에 테슬라 얘기합니다. 테슬라 판매량 감소와 고객사 재고 조정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와 관련해서 당사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2분기에는 재고 조정 영향에서 벗어나서 매출액은 1.5조, 영업이익은 840억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종목 뉴스도 보겠습니다. 조선비즈 오늘 나온 얘기고요. 이거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뉴시스에서 테슬라 주문과 주가 상승. 이거는 좀 지난 얘기인데 지금은 좀 반대가 됐죠. 근데 어쨌든 테슬라 주문으로 오너 일가가 주가가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매일신문 5월 10일자고요. 오늘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매출 146% 증가했고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났다. 그리고 매출 성장은 대신 지속될 것이다. 다 앞에 나온 얘기죠. 디지털투데이 5월 10일자입니다. 북미 진출을 위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합작법인 협상 진행 중. 하지만 미국 단독 진출도 고려 중. 이거는 아마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언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이 회사의 실적 발표 IR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언론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따른 환차손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악화된 부분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구입한 원재료 대비 달러 가치 하락으로 판매 가격은 다운됐기 때문에 그죠? 코스트 대비 프라이스가 떨어지면서 마진이 약화된 거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약점이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대부분이 관련돼 있지만 경기 영향 받고 리튬 가격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는 부분도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파이낸셜 뉴스 이건 4월 23일 지난달 얘기인데요. 테슬라 악재. 요거는 뭐냐면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가격을 반값 자동차 나오듯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공격적인 경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LNF에 대해서 시장에서 공매도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배 구조입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는 새로운 익스고요. 코스닥 042,600 코스닥 기업이죠.
그다음에 14.40% 갖고 있고, 이 세로넥스의 최대 주주는 허재홍 씨입니다. 21% 갖고 있습니다. 허 씨라서 봤더니 이게 GS 창업주인 허만정 씨의 증손자라고 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연초에 16만 원대 주가에서 35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당사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도 전반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테슬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대 조정 때도 테슬라 주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보였고, 올해 2차전지 주가 상승도 테슬라 주가 상승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또 LNF는 테슬라의 대규모 납품 계약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테슬라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테슬라의 단가 인하 등 실적 발표 전후로 있었던 이슈들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당사에게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최근에 리튬 가격 하락, 환율 하락, 그 다음에 2023년도 이후에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 이게 성장의 마이너스 성장은 아닌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죠, 정확히.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1분기 실적 부진,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하락 원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300일 이평선 근접 중이고요. 밸류에이션은 비록 좀 부채가 많고 높은 PBR도 좀 부담이지만 과도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지지선인 300일선 부근에서는 단기 매수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